우리 몸에 그 벌레 같은 것도 있어야, 적당한 양의 벌레는 있어야 산다는 거 아시죠? 저항에도 균이, 미생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면 해를 끼치니까 적당량은 남겨놓고 죽이는 건데, 이 기생충약도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두 차례, 한 차례 정도는 더 써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그 기생충보다 난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기생충보다 수행자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서 살펴야 될 부분. 폐렴, 폐, 결핵균. 상상도 못했던 결핵균을 내가 발견을 하는데, 어째 유독 수행자들한테 결핵균이 기승을 부려요. 오히려 수행을 하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본원에 있는 내 제자들 다 동시에 내가 결핵 검사를 시켰어요. 뭔가 의심스러워서. 했더니 약 70%가 복균자예요. 근데 복균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지나치면 나중에 그것이 몸이 허약했을 때 균이, 폐력이 악화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옮기는 그런 균으로 이제 폐를 갉아먹는 형국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한테 왜 결핵균이 기승을 부릴까 하고 판단을 해보니, 오랫동안 척추를 우리가 이완을 하잖아요. 넣었다, 넣었다 계속 척추를 못 살게 만들면 내 수막에 염증이 생기더만. 수막염이 생기는 거야. 결핵은 수막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척추에 수막염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몸이 좀 허약하다 싶은 분들, 뚱뚱한 사람보다 약간 야수한 사람들은, 왜소한 사람들은 결핵균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 또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수행자일수록 자신의 몸속에 있는 결핵균이 상대한테 해를 옮겨가면 안 되니까, 어떨까? 이번 참에 여러분들 동시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거 한번 잡아 놓으면 수행이 끝날 때까지 거의 안심을 해도 되는데, 만약 몸속에 결핵균이 복균되어 있는, 어느 정도 복균되어 있는 데다가 이한 수행을 몰아치면 균이 점점 확산시켜서 본인은 수행도 퇴보할 뿐만 아니라 주변 도반들한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이참에 결핵균을 모두 폐 검사를 한번 다 하도록 합시다. 이 몸속에 있는 이런 잔잔한 대장 속에 들어있는 이런 기생충 같은 거는 한 번 정도만, 1년에 한 번 하든 한 3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크게 탈이 없을 거라고 보고, 더 중요한 건 결핵균이니까 그거 잡는데 주력을 하시고, 이 척추 수막염으로 올라가는, 이 복부 단전으로 올라가는 이 염증 주변에 이렇게 번지는 것이 바로 이 천장골이야. 서해부 쪽에 안에 들어가면, 성기 있는 쪽 안쪽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 검이 이렇게, 일단 한번 보세요. 이 검이 쫙 가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쪽 부위에서 염증이 시작이 돼요. 시작돼서 뒤로 천골 쪽으로도 염증이 번져가고, 앞쪽 단전 쪽으로도 그 염증으로 번져서 단전을 그때부터 서서히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뭉쳐와요. 그 시작 지점이 바로 서해부 여기야. 근데 요거를 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알고 여기에 맞는 또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 약물을.
해봤더니 그 염증을 제거시켜 주니까 그 약물이 들어가니까 바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확 번져버려요. 이 검관 이 부위에 주사액을 딱 넣었는데 바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약물이 쫙 퍼지는데 스포츠에 물을 담으면 물이 쫙 빨아당기듯이 그 주사액이 쫙 퍼져버려요, 온몸에. 그래서 호흡이, 세상에 이런 호흡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여기가 전부 다 이완돼 버려요. 그래서, 야, 그거 정말 기가 막히구나 싶어서 나도 한번 실험을 하고는 이틀, 3일, 4일쯤 지나니까 이제 현혹이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다시 요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약물이 주로 어떤 환자들한테 써먹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한테 써먹어요. 적용이 되는데 요새 그게 되게 인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사를 맞는다네. 호흡이 잘 안 될 때 그 주사를 일부러 맞기도 해요. 그 주사를 맞으면 관절염 환자뿐만 아니라 몸이 좀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도 그 약 주사를 맞으면 몸이 좋아지니까 지속적으로 맞는답니다. 왜 연예인들 왜 그 몸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약물 맞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주사에 맞는 거. 그런 거와 같이 그 약도 그런 성분 같다. 하니까 내 분석이에요.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염증 주 부위가 여기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이 내 판단이었고, 체험이었고, 근데 그런 거를 하다가 내가 딱 중단시켰잖아. 몇 사람 제자한테 실험을 딱 해보고는 효과는 튀어난데, 이건 치료가 아니라 일회용이구나. 일회용일 때, 아니 뭐 지금도 여러분이 수행하다가 힘들 때, 많이 힘들 때 그 주사 한 방 딱 맞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 수행은 퇴보다. 그러니까 그거 맞아 생각하지 마시고 결핵 검사하는 거 꼭 이참에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결핵 검사 할 때 여기 있는 척추 검사 안 하신 분들은 흉부 엑스레이 선과 천골 엑스레이 사진을 같이 찍어서 한번 봅시다. 이번 참에 어디가 비틀어졌는지, 어디가 빗나갔는지, 어디 탈이 있는 곳은 없는지, 또 횡격막은 어떻게 찌그러졌는지 이런 것들 그 흉부 사진만 보면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내가 징계 한번 특별 징계를 허락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거 찍는 게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걸 찍는 거 그렇게 찍어서 보도록 하고, 미리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빗나가 있는가를 미리 알고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스러워요. 이를테면 여러분의 몸은, 자신의 몸은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이 말하기 전에 내가 수백 명을 MRI를 찍어서 내가 칭견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술실에 가면 사진 다 있습니다. 찍어놓은 거. 칭견을 해보니 거의 100%가 다 빗나가 있었어. 머리가 빗나간 사람, 경추가 빗나가 있는 사람, 목구멍에 빗나가 있는 사람, 흉부부터 천골, 횡격막까지 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잘 못 느끼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이완이 좀 되어 올라가면 이걸 알고 대처하는 사람과 방치하는 사람과는 극과 극이에요. 빗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쪽으로 이완해졌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리 검사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완전하게 자신의 몸이 어디를 어떻게 고쳐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제가 몸에 대한 그 수행의
최일선에 몸에 두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것을 다 알게 되면 깨달음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경전을 읽지 않아도 지금 몸을 다 안 상태에서 경전을 읽는 것과 그러지 못한 이론으로 경전을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다는 사실. 어느 정도 몸에서 벌어진 느낌이 벌어진 상태에서 경전을 딱 보면 경전 내용이 자신의 의식과 비슷하게 닮아가는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초기에는 경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경전 많이 읽어도 나의 세포가 평화롭지 않으니까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경전 읽었는 것이 크게 도움은 하긴 하는데 도움은 많이 됐지만 그 경전이 나를 끌어주지는 않았어. 그래서 지속적으로 몸을 가지고 수행을 해오다 보니 몸에서 변화를 느끼는데 몸의 변화가 오니까 의식의 마음의 변화도 따라옵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어떤 거냐?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으니까 속 아상이지 나를 버리니까. 근데 초기에는 내가 나를 버리고 싶어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보니 무엇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다 실패를 봤지, 가정적으로도 모두 실패를 봤지, 하나같이 남긴 것 없이 모두 다 실패를 봐버렸으니, 이제 뭘 지킬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버리지 않고는, 놓지 않고는 내가 지탱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나는 버렸어요. 나를. 버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사실을 내려놓다 보니, 내려놓고 이안하고, 내려놓고 좌선하고, 내려놓고 명성하고, 끊임없이 나의 아성을 넘어뜨려 놓고 이안을 하다 보니, 몸에서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올 시기쯤 돼서 집중적으로 내가 이안을 몰입을 몰고 갔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잠복되어 있던 그 정보들을 지워내면서 몸이 점점 이완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의식들이, 나의 의식, 정신이, 마음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굳어버려서 그 마음이 정복되고, 정보가 입력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고, 몸과 마음이 물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40년, 60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잠복되어 있는 이 정보를 빨리 수정시켜야 되는데, 그 수정이 안 되잖아요. 전도몽상, 반야신경에 나오는 전도몽상, 정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잖아, 우리 주민들은. 근데 그 잘못된 삶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뭐가 거꾸로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몸을 릴렉스 시키고 의식을 딱 바꿔놓고 보면, 그게 뭐야, 이거. 이 의식도 잘못된 거고, 이 의식도 잘못된 거고, 이 정부도 잘못됐고, 저 정부도 잘못됐고, 이 잘못 안 된 게 없네. 모두 다 잘못된 거야. 그 잘못됐다, 이 말은. 화를 내지 않아도 될 걸 화를 냈구나. 이 명이라는 것은 없는데 그 명의를 지키려고 했구나. 돈을 그렇게 재물을 탐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재물을 탐냈구나.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나의 세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지려고 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를 깊숙이 분석에 들어가 보면, 왜 그렇게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재물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지 들어가 보세요.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면, 분석에 들어가 보면
명예를 가짐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명예를 가지면 뭐를 얻죠? 왜 그렇게 명예를 가지려고 할까? 이름을 더 날리려고 할까? 명예가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주길래? 어떻게 만들어줘요? 박수 치고, 사람들 기억 속에 남고 많은 사람들 알아주면 기분 좋죠? 기분 좋죠? 그럼 그 기분을 좋게 만드는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원리가 뭐냔 말이야. 호르몬이죠. 수행자는 먼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명예가 높아지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보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어찌 된다? 기분 넘치지. 기분이 좋다. 소위 말해 옥시톡신이 많이 나온다.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행복 호르몬이 줄줄줄줄 나오니까 거기에 젖어버렸어. 섭이 들어버렸단 말이야. 그게 이제 세월 타고 내려오면서 명예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좀 명예를 가지면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하고 우리는 그게 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먹으려고 하고 그 인기를 먹으려고 하는 거 호르몬을 먹으면 될 텐데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죽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인기를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인기 있기로 뭐다? 호르몬이잖아. 결국 유명인들이, 연예인들이, 유명한 자들이 그 명예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호르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야. 자, 이 대목에 부정할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명예를 얻음으로써 호르몬을 얻으려고 했으니 차라리 명예를 얻을 생각하지 말고 호르몬을 듬뿍 받으면 어찌 돼요? 어때? 또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재물을 통해서 얻는 것이 뭐죠? 돈이 있어야 명예를 가질래, 돈 가질래 하면 여러분은 뭐 가져요? 둘 다 가져요? 그러니까 재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일단 따로 들어가서 돈이 있어야 집을 사잖아. 돈이 있어야 좋은 색시도 없고 좋은 신랑도 없고 돈이 있어야 화려한 결혼식도 올리고 돈이 있어야 신혼여행도 멋지게 갔다 오고 돈이 있어야 물건 사고 돈이 있어야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뭐 집을 살려고 하기나 뭐 재물을 사기나 차를 사기나 뭐 샀을 때 돈을 통해서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서 물건 사면 느끼는 게 있죠, 몸에서. 그게 뭐죠? 이 또한 호르몬이잖아. 명예를 가짐으로써 사람들한테 인기 폭발돼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나, 돈 가지고 물건을 사서 좋은 차를 사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나, 뭐가 다를까요?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 보시다 그러면, 이 명예가 끝없이 막 하늘을 찌르면서 올라가나요?
한 50점 명예를 얻었더니 막 사람들한테 대폭발이야, 인기가.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왔어. 그러면 그 호르몬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그 인기가 더 올라가서 60이 되든지 인기도가. 그럼 60 됐을 때 호르몬은 또 어떻게 될까요? 50 정도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인기도가 60이 올라가면 호르몬도 자,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인기가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인기가 50 정도, 최고의 인기가 100이라고 봤을 때, 인기가 50 정도 받았어. 이때 처음 받는 인기를 받고 나니까 호르몬이 엄청 쏟아져 나왔어. 그래서 그 호르몬을 먹으면서 한 10년쯤 살았는데, 그럼 10년 동안 50의 인기를 받았으니까 50에 거기에 걸맞는 호르몬이 나왔겠지. 근데 그 호르몬을 10년 동안 계속 먹고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 처음에 처음에 느꼈던 그 행복만큼 10년 뒤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그러면 더 행복을 누리려면 또 어떻게 돼? 50의 인기를 60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60을 끌어올릴 때 그 10 정도 끌어올리는데 또 호르몬 변화가 오니까 호르몬에 또 거기 젖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60의 상태에서 또 한 5년쯤 지나니까 또 인기 또 올리고 싶겠지. 인기 더 올리고 싶다 이 말은 뭐예요? 호르몬의 양이 적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야.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제로일 때는 호르몬 맛을 못 보다가 50 되니까, 갑자기 50 되니까 엄청난 호르몬이 쏟아졌는데, 그거 10년 동안 계속 그 호르몬을 먹고 젖어 있다 보니 행복한지를 모르다가 또 10 정도 올리니까 또 호르몬이 더 나와. 그 다음에 70도 올리려고 그래. 그 다음에 80 올리려고 그래. 끝이 있을까? 호르몬이 끝이? 그럼 인기도가 100까지 딱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호르몬이 푹 젖어가지고 늘 그냥 평화롭게 호르몬이 젖어 있어야 되는데, 인기도 끝이 100이라고 봤을 때 100까지 딱 도달하면 호르몬이 100에 젖어서 늘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그렇게 명예는 결국 인간이 호르몬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고, 재물 또한 재물을 통해서 다른 물질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물질을 얻음으로써 호르몬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명예든 재물이든 자신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순간뿐이었던 순간. 그러니까 자동차 금방 사서 6개월만 지나버려요. 그러면 새 자동차가 호르몬을 만들어주나 안 만들어주나. 만들어줘요? 그러면 6개월마다 차 또 바꿔야죠. 또 6개월 뒤에 또 좋은 신차가 나오면 또 바꿔야 되는 거야. 왜? 신차 바꾸면서 호르몬 나오니까. 이처럼 명예와 재물은 인간의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그렇게 섭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수행자가 평화롭게 살려면 외부의 자극 없이, 외부하고 관계없이, 명예하고 관계없이, 재물하고도 관계없이 나의 자신의 몸에서 늘상 명예를 가질 때보다 더 왕성한, 더 양이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재물을 가진 자가 재물을 가질 때 만들어내는 호르몬보다 재물이 한 푼도 없는 수행자의 몸에서 그 호르몬이 줄줄줄줄 넘치도록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과연 영혼이 마르지 않는 호르몬 셉을 솟아내도록 만들어 놓으면 재물이 필요할까요? 명예가 필요할까요? 어차피 명예나 재물은 그 호르몬을 인간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명예가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 둘 다 가지지 않고도 호르몬이 줄줄줄 나오게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어떤 호르몬이 완성된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외부하고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이게 수행에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그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명예를 유지함으로써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이 양반이 선호했다면 왕자직에서 안 벗어나지, 당연히. 성을 왜 뛰어넘어? 그냥 앉아서, 신하들하고 같이 살면서 왕자의 신분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가 왕 될 텐데. 그렇게 해서 호르몬을 듬뿍 갖지. 그 뭐하러 출가를 했을까? 결국 그 명예나 재물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수행자로 돌아가서 자체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야. 몸의 구조를 바꿨다는 거야. 수행은 몸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잘못되어버린 인체 구조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면 될까? 그럼 우리 본연의 인간의 몸에는 그런 호르몬이 분출할 수 있도록, 분비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설계 회로를 새롭게 심어야 되는 걸까요? 한번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인간 태어날 때 행복 호르몬이 줄줄줄줄 분비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또는 재물과 명예와 기타 등등 외부의 환경에 의해 변화에 따라서 호르몬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호르몬이 늘 나오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만약 외부의 영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호르몬이 분비가 달라지는 것이었다면 깨달음은 없는 거죠.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으려면 호르몬, 명예 얻으면 되고 진리를 맛보려면 돈 많이 벌면 다 진리를 갖는 걸로 되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진리는 명예와 재물 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몸 속에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늘상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 줄줄줄줄줄줄 분출되도록 설계됐고 우리는 그렇게 안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우리의 세포, 우리의 구조를 날이 가면서 점점 퇴역시켜버리고 호르몬 분비 능력을 상실시켜버리고, 그래서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해내려왔던 방법대로 명예를 가지면 호르몬이 나오니까 원래 있던 것은 감춰놓고 이거는 회복시키지 못하고 회복시킬 수 없으니까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명예를 가지면서 호르몬을 얻고 재물을 많이 가지면서 모심도 부리고 일꾼도 부리고 하면서 호르몬을 얻고 그렇게 해야만이 행복하다는 것을 섭에 걸려서 계속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 감추어진 호르몬 분비 기능이 폭발적으로 살아나더라. 폭발적으로 살아났을 때 인체는 어떻게 바뀔까? 호르몬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바뀌어버립니다. 의식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고독함도, 자존심도, 스트레스도, 두려움도 모두 다
호르몬 속에,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이 다 묻어버렸다. 여기서 행복 호르몬이 쏟아지는 순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출세, 명예, 부질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왜? 결국 그걸 명예를 가짐으로써 호르몬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호르몬 나와버리니까 그게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더라. 재물을 가짐으로써 얻으려고 했던 그 호르몬이 내 몸속에서 호르몬 나와버리니까 재물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그 재물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굶어 죽어도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을 만큼만 죽지 않을 만큼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그걸 재물을 통해서 호르몬을 얻으려고 할 만큼 막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잖아. 쌓아두지 말고 자체에서 호르몬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뜻이지. 그럼 나는 호르몬 나오니까 밥도 안 먹으면 되나? 집도 없어도 되고 춥게 살아도 되나? 그런 논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생명체가 이어갈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재물을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깨달은 바고 그런 자질들이 그런 능력들이 인간이면 누구나 다 잠복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살아오면서 그 호르몬 분비 기능을 다 상실시켜 버렸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냐에 따라서 일찍 상실시켜 버리고 또는 나이가 30대 가서 그 호르몬을 다 없애버리고 분비 기능을 상실시키고 60대 가서 상실시키는 사람이 있고 80에 가서 상실시키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이더라. 이것은 곧 살아오는 패턴이 각각 다르더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직업을 가졌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부모 밑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다르고 모두 각각 다르더라. 각양각색이더라. 그러나 만들어지는 마음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공이 똑같더라. 겐지스 강가에 모래할 만큼 수많은 나라의 강가에 모래할 수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야?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공이, 지구촌에 있는 공이 누구든 똑같더라. 이 말은 호르몬이 나오는 원리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르지 않고 똑같더라.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지구촌에 어디서 살든 똑같다. 그 호르몬 분비 기능을 상실시켜 가는 원리도 지구촌에 어디에 살든 누구든 똑같더라. 고로 인간의 몸속에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불성이 있더라. 어때? 내가 지금 오늘 마지막 꼬리를 가져와서 공이 불성이 장복되어 있더라. 그건 누구한테? 개한테도 닭한테도 사람이면 그 생명체는 그 무엇이든 다 불성이 잠복되어 있더라. 특히 인간 속에 감춰져 있는 호르몬 분비 기능은 공이 같더라. 그래서 누구든 제대로 수행을 하면 그 호르몬 분비 기능을 살려서 쉽게 늙지 않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은 먼저 그 길을 지나온 나의 지도를 받으면서 따라 행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내면에 상실되어 버린 호르몬 분비 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흉부 사진, 척추 사진 꼭 찍어서 친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칩니다.